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20일 데일리 신초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원인은 코로나인지 백신인지 올해 들어 일본인 희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내 기사 접속 랭킹에 올랐군요. 니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큰 논란을 빚자 데일리 신초가 이를 검증한 내용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희생자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군요. 누리꾼들이 깜짝 놀라 덮어버려 안간힘을 쓰는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니케이 신문이 6월 5일 보도한 기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희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인데 의료인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유가 뭐냐며 수수께끼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을 알아봤다. 기사 제목은 희생자 수 1월에서 3월 급증, 국내 3.8만 명 증가, 감염사의 4배다. 후생노동성의 인구 동태조사 속보치에 의해 금년 1월에서 3월의 희생자가 전년 동기보다 3만 8,630명, 즉 10.1% 늘어 42만 2,037명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희생자는 9,704명으로 증가분을 크게 밑돌고 있어 코로나 이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니케이는 썼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를 보면 확실히 금년 들어 희생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월의 희생자는 13만 8,474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3월에도 13만 9,571명으로 전년보다 1만 6천 명 가량 늘었다. 속보치라서 사인별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불러 논의가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는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던 제6파 기간과 겹친다. 1월에 중점 조치가 시작되고 3월에 해제된 바 있다. 전국 확진자 수는 2월 처음으로 10만 명 선을 넘는 등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를 뛰어넘는 감염 폭발을 보였다. 한편 중증화율은 저하해 희생자 수도 과거의 유행은 웃돌았지만 전체의 90%를 차지한 것은 70대 이상 고령자였다. 니케이 신문 기사가 나간 뒤 인터넷상에서는 백신 접종 부작용 때문, 이건 백신사다, 백신뿐 아니라 코로나 대책의 폐해다 라는 등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와 지금도 물의를 빚고 있다. 과연 희생자 급증의 이유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백신과의 관련은 희박하다. 도쿄 의과대학 이치카와 종합병원 호흡기내과 부장 데라시마 다케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백신 접종이 가장 많았던 건 지난해 8월 전후입니다. 백신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당시에도 희생자가 늘지 않았으면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에 관해서도 3차 접종은 2차까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사실 6월 10일 공표된 후생과학심의회 예방백신분과회 부반응 검토회의 자료에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반응 의심 사례 중 희생 사례로 보고된 수는 화이자 1,575건, 모더나 149건이었다. 이 중 3차 접종 후 희생 사례는 화이자 134건, 모더나 78건으로 증가분 희생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라고 기록돼 있다. 다만 백신 상관없이 급증한 배경에 코로나 관련 희생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불식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데라시마 씨는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제6파에서는 응급환자 수송처가 바로 정해지지 않는 응급이송 곤란 사례 건수가 제5파 때를 웃돌았습니다. 즉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 환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확진자 급증으로 진료 자재가 정상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병을 가진 노인들이 감염이 두려워 발길이 뜸해지고 약을 먹는 빈도가 줄었다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래 추운 시기에는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의 희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번에는 검진을 삼가다 보니 증세 악화 등의 요인도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6파 희생자의 90%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로 당연히 감염자 중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코로나로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감염 후 지병인 기저질환이 악화돼 숨진 고령자도 적지 않다. 그때 사인은 신부전이나 폐렴 등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통계상 코로나19와 무관한 희생 처리가 된다.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향후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때가 기다려진다. 돌아가신 분의 희생 원인을 제대로 검사해 밝히는 제도가 일본에서는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수께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희생자 격증의 원인은 부검을 제대로 함으로써 본래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돌아가신 분의 희생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후생성은 이를 인식하고 검시 제도의 정비를 시급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mRNA 백신은 임상시험이 30년은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용화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었죠. 코로나 백신은 접종 후 단기간에 항체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일설로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반동 때문인지 항체량이 떨어졌을 때 자가 면역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일정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가 면역이 떨어진 게 원인일 것입니다. 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요. 자가 면역이 떨어지면 다른 질병에도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습니다. 희생자가 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예년보다 수만 명이나 희생자가 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백신이란 자가 면역이 강력하게 작용함으로써 증중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초부터 여러 번 접종함으로써 자가 면역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은 여러 번 접종함으로써 자가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로 지병이나 합병증으로 컨디션이 악화돼 치료한 보람도 없이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요? 대상포진의 유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가 면역력의 저하가 원인이라더군요. 증명은 되지 않더라도 백신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은 자기 책임이라는 인식이 두렵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접종 후 바로 희생한다기보다는 서서히 몸이 약해져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 아닐까요? 최근 대상포진으로 시끄러운데 이게 바로 면역력 저하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앞으로도 질병에 걸리기 쉬워 희생해버리는 사람도 증가할지 모르겠네요. 화학적인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태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자가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돌쇠 한마디. 그들이 늘 그렇듯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군요. 백신 문제가 아니라고 전문가가 지적해도 냄새나는 건 덮어보려는 심리 적나라하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